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올해 대입 전형에서 일부 대학은 어학 특기자 전형을 폐지했죠. 전형을 유지하는 대학들도 모집 인원을 줄여서 이 전형을 준비했던 학생들 혼란이 좀 큰 상황인데요. 올해 대입에서 대부분 대학의 어학 특기자 전형은 공인 어학 성적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또 어학 성적 기준이 대학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대와 연세대 등은 별도의 어학 성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선발을 하고요. 또 어학 성적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토익이나 토플, 탭스 성적을 반영한다고 하니까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 희망대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잘 확인하고 지원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기상대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먼저 입시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선생님이십니다. 수입시연구소 수장이신 남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영주입니다. 조만간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고요. 이제 5월이나 4월 말 정도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데,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보통 이제 내가 뭘로 대학을 갈까 많이 고민할 텐데, 학생부 성적 관리가 가장 첫 번째 입시의 시장을 명심하시고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셔갖고 한 학기 성적을 잘 만들어서 입시의 어떤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진학계의 폭풍 카리스마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봄바람이 불면서 기온도 조금씩 올라가고 우리 학생들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인데요. 앞으로 이제 4월 모의고사도 있고 또 중간고사도 남았습니다. 힘들고 좀 지치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계속해서 수시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은 고3 학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학생이 얘기를 했다는데 어때요?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컴퓨터를 좀 잘 다루는 편인가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는데 자, 네. 오늘 상담과 분석은 남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머니 남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어머니가 보기에 아이가 지금 고3처럼 생활을 하고 있나요?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조금 적응하기는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가장 궁금하신 점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 아이한테 적합한 전형이 어떤 건지 제일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과탐을 좀 어려워해서 과탐 반영 비율이 낮은 곳이 어딘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네. 친구가 과탐을 좀 어려워하는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자연계에서는 과학 탐구를 좀 배제하고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고 좀 과학 탐구를 배제하고는 지원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친구가 좀 어렵더라도 과학 탐구 공부에 좀 열심히 하셔갖고 성적을 맞춰내는 게 중요하지 내가 과학 탐구가 부족하니까 좀 배제하고 뭔가를 잡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과학 탐구를 좀 극복하는 방향으로 잡아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선생님께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컴퓨터 전문가를 꿈꾸는 친구의 성적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성적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개년 평균인데요. 국어는 1.7등급으로 좋은 편이고요. 수학이 2등급, 영어가 1.6등급, 과학이 좀 좋지 않습니다. 3.67등급이 돼갖고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2.3등급입니다. 네. 일단 성적의 추이를 볼 텐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을 유지하다 1등급으로 올라왔고요. 다시 또 2등급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성적이 좀 완만하고요. 네. 수학은 계속 2등급이고요. 영어는 3등급으로 시작해서 지금 1등급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네, 모의고사를 볼 텐데요. 지난 3월달 성적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텐데요. 국어 A형, 수학 B형, 영어를 보고 물리, 화학을 봤습니다. 등급은 보시는 것처럼 4등급, 3등급, 2등급, 과학은 3.5등급이고요. 지난 11월과 비교했을 때 국어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3등급을 유지했고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성적이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턴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 볼 텐데요. 일단 교내 활동부터 보겠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총무부장을 했고요. 중요한 건 가장 친구가 지금 지원 관련 과를 좀 확인해 보면 동아리 활동을 영자 신문반 하면서 또 2학년 때는 탐구 실험반 부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활용 가치가 있고요. 봉사 활동은 2학년 때 좀 많이 해서 51시간으로 확 늘었고요. 방과 수업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실도가 입증되는 친구입니다. 네. 예, 교회 활동을 볼 텐데 아마 친구가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여름방학 공학 캠프에서 탑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조별 활동 1위를 했고요. 그 외에 기타 대학들이 주관하고 있는 진로 진학 탐방 학습에 참가해서 본인의 진로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수상 내역을 볼 텐데 일단 장점이 있으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성적이나 어떤 계획서나 그리고 논술에 대한 평가를 잘 받았지만 지금 친구가 지원을 희망하는 어떤 전공 관련인 수학이나 과학 관련에 수상이 좀 없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4년에는 1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네. 희망대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는데요. 1지망은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논술 전형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도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논술 전형, 3지망은 송실대학교 컴퓨터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혹은 논술 우수자 전형 가운데 유리한 전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우리 학생과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마도 이제 논술 전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데요. 지금 교과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더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 나중에 이제 6장의 카드를 쓸 때가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과 논술 전형의 비율을 적당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오늘 상담에서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번 3월 모의고사에 대한 평가를 먼저 좀 해주시죠. 일단 3월 평가는 사실상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걸 공부할지 그리고 얼만큼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늠하는 어떠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성적을 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국어, 수학, 영어의 상위 누적 백분위는 16%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두 과목 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16.2%인데 이 성적을 일반적으로 재수생을 빼고 N수생을 뺐을 때 3학년 지금 성적을 그냥 수능으로 안 쳤을 때 보면 지원 가능한 대학이 가톨릭대학교, 국민대학교, 인천대학교, 명지대학교, 경기대학교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얼만큼 올릴 수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수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의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가 쭉 검토를 사전에 했고요. 지금 친구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봤는데요. 먼저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4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친구가 어머니도 지금 논술 중심의 전형을 고민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는 아마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결과를 보는 게 가장 좋은 적합한 네.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3학년 1학기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하겠지만 3학년 1학기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학생부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친구의 어떤 모의고사의 편차를 보면 하나가 잘 나오고 다른 게 안 나오면 그걸 또 공부하고 또 그걸 또 공부하다 보면 하나가 또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역별로 전체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활동 내역 같은 것들이 여기 많이 있지만 실제 활동 내역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증명할 자료가 사실상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어머님께 말씀드린 건데요. 내신과 수능 모두 과학은 자연계에서 과학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과학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하셔갖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고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학년 1학기 성적을 좀 잘 받아야겠어요. 또 학습 계획도 잘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논술 전형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100m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한양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내신 상승세 힘입어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데요. 부족해. 전공 적합성 증명 자료가 부족하다 하면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리자. 과탐 성적 비롯해서 성적이 좀 올라야 될 텐데요. 멈췄네요. 3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30m 지점에서 멈추어서서 남영주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남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 한양대, 건국대, 숭실대학교에 도전했을 때 유불리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 어머님이 지금 아이도 그렇고요. 한양대학교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어떤 대학을 고를 때 그냥 막연히 꿈에 있던 대학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대학이 어떻게 아이들을 뽑고 어떤 식으로 전년도와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에 맞는 나에게 좀 더 유리해진 대학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한양대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양대 같은 경우 제가 지금 30m밖에 드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올해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아시겠지만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서 장점이 되긴 하지만 대폭 축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전년보다 굉장히 경쟁률이 따라서 네.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가장 대표적으로 큰 변화가 뭐냐면 한양대는 수학만 논술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전년도 100분이었다가 이게 75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상으로 아이의 어떤 친구의 수학적, 과학적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양대에 지원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학교 건국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술 중심 전형으로 지금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데 우선 선발이 폐지되면서 오히려 건국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반 선발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강화됐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성적 관리가 기본적으로 되는 친구가 중요하고요. 학생부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관리를 더욱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기대를 할 때 요즘의 트렌드가 과탐을 하나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건국대학교는 예외입니다. 다시 말하면 탐구를 이용할 때 두 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친구가 지금 취약하고 있는 두 과목에 대한 정리가 다 필요하고요. 논술 문제가 수학과 과학으로 구성되고 또 아마도 이제 우선 선발이 폐지됨에 따라서 논술의 난도가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학, 과학 능력에 대한 객관적 분석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숭실대학교는 제가 친구가 이제 두 가지 학생부랑 논술을 고민했는데 제가 가장 좀 유리한 학생부 효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내신 상위 과목 반영에서 전체 반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전년에는 상대적으로 한두 학기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대거 몰렸다고 하면 올해는 5학기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커트라인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과목별 가중치가 신설되었는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가 좀 취약한 수학과 과학의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네. 전년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접근할 때는 좀 위험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 성적이 얼만큼 올라가냐에 따라서 좀 안정감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학년 1학기 성적에 내신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특징과 유불리를 좀 살펴봤는데요. 앞에서도 어머니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이 과탐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예, 예.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통 과탐을 많이 어려워하고 인문계 아이들은 사회탐구랑 과학탐구를 이렇게 나눠서 볼 텐데요. 사회탐구의 부담과 과학탐구의 부담은 틀리고 입시에서도 사회탐구가 갖고 있는 어떠한 파괴력과 과학탐구의 실제 파괴력은 굉장히 틀립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지금 친구의 성적을 보니까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네. 딱 이겁니다. 시험이 쉽게 나오면 굉장히 잘 푸는 편인데 시험 난도가 좀만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로 분석이 되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학습법을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방법을 드리면 지금 아마 두 과목을 다 머리를 싸매고 하기엔 굉장히 시간도 부족할 거고 다른 것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6월 모의 수능 전까지는 한 과목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한 권의 기출 문제집을 갖고 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풀어보는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무엇을 묻는 건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답안지에 보면 답안지 위에 이 문제가 뭘 묻는지에 대한 단원이나 문제 구성이 써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본인이 한번 예측해보고 답안지랑 맞춰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제 학생이 좀 정확히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아마 친구들은 정확히 과탐 공부할 때 막연히 공부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단원별로 중요한 파트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화학일 때는 화학에는 물 단원이 존재하는데 물 단원의 핵심은 중화점, 전기, 전도성 같은 그런 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기체의 법칙에서는 평균거리, 상대적 질량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속의 반응성이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건데 이 반응성 문제는 반응성 금속의 전하량 등 혹은 상대적 질량 이런 파트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또 네.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단원별로 중요한 파트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과학 공부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예.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학습법을 아주 꼼꼼하게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또 하나 입시 상담소에서 지금 우리 학생이 굉장히 그 단점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 계획성이 없는 성격.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습 전략을 세워서 이것을 실천하려면은 굉장히 꼼꼼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노력, 의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우리 윤상영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그 학습 전략을 세운다 하는 것의 목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적을 올리기 위함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수학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니? 뭐 어느 유형에 좀 떨어지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이 특정 영역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국어로 예를 들자면 문학 영역이 좀 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법 영역이 약할 수도 있고 이렇게 특정 영역일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또 특정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에서 좀 약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계산이 좀 실수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유형에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영역에서 약하든 어떤 유형에서 약하든 그 약한 점이 나오면 그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쯤쯤에 뭐 그 공부를 하면서 또 시험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학습법이라든가 또 이런 어떻게 공부를 했더니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수시로 좀 점검해서 네. 만약에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이런 어떤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내가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약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만 집중해서 또 보완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습량 이외에 부족한 양을 더해서 해야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꿰는 그런 어떤 식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부족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관리와 취약 부분에 대한 관리까지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남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맞는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시죠. 일단 어머니는 지금 논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셨는데요. 제가 분석할 때 보면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지원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따라서 제가 처음부터 누누이 강조하지만 3학년 1학기 성적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3개의 대학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숭실대학교 친구가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 중 하나인데요. 숭실대학교 이제 컴퓨터학부인데 오히려 아까 제가 추천한 것처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지원하는 게 좋은데 학생부 100%인데요. 수능 최저가 2등급, 등급 2개 영역 등급합 6입니다. 이게 전년도는 100분위 반영이었다가 올해 바뀌면서 다소 상승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은 수능 최저학력이 타 대학과 비교해 변별력이 있고요. 또 친구가 3학년 1학기 성적이 좀 올라가고 특히나 반영 비율이 높은 수학과학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대학은 이제 홍익대를 제가 지원했는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사실상 좀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한 2과목 정도에 대한 빼어남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홍대 정보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100% 전형입니다. 근데 다른 대학과 다르게 좀 최저가 높은 편이죠. 2개 영역 2등급입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을 통과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일단 통과한다고 하면 일단 합격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올해 선발 인원을 엄청 많이 늘렸습니다. 따라서 올해 기회가 될 수 있는 학교니까 반드시 좀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은 지금 성적도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1학기 성적을 좀 더 올려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정권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건국대학교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요. 건국대학교 논술 전형이 아니고 KU 자기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는 3배수를 뽑는데 서류 100%로 뽑고요. 2단계는 면접인데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추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적이 오른다는 전제하에 지금 친구의 비교과나 활동 내역을 봤을 때 1단계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 같으니까 네. 성적 관리 잘해서 1단계를 통과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논술로 승부를 내는 거니까 친구의 장점을 좀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특징으로 보시면 우선 면접 대상이 폐지됐기 때문에 사실상 모호한 좀 스펙, 확실한 스펙이 아닌 모호한 스펙을 좀 가진 친구들이나 기본적으로 학생부 중심으로 관리된 친구들이 좀 지원하기에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되어지고요. 또 선발 인원이 무려 190명이 확대됐기 때문에 네. 이것도 또한 좋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의 난도가 높고요. 또 개별 면접과 발표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합격을 보장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관건은 네. 말씀 계속 해주셨지만 3학년 1학기 성적이 좀 올라야 될 텐데요. 어머니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보안 프로그래머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3학년 1학기 내신을 완벽하게 관리하길 바라며 영역별 학습 점검 및 과탐 성적 향상에 힘써야 합니다. 전공 적합성 입증할 활동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탐 학습 전략은 6월 모의고사 전까지 한 과목에 집중해서 한 권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풀이하시고 단원별로 중요한 파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추천 전형입니다.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학생부 우수자 전형, 홍익대 정보컴퓨터공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KU 자기추천 전형입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구체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수험생들과 학부모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점들 풀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오늘은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가운데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한다고 계획을 밝힌 대학들, 연세대와 건국대, 그리고 동국대, 가톨릭대 등의 일부 대학이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들의 일정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이제 건국대학교가 9월 27일 자연계가 먼저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일요일이죠. 인문계열 학생들이 9월 28일 날 실시하는데 한국항공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9월 27일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정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또 이제 연세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10월 4일에 논술고사를 치르고요. 또 가톨릭
가톨릭대학교는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들이 10월 5일에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치르는데요. 이 밖에 이제 고려대나 서강대, 이화여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시험 이후에 논술고사를 치른다는 점을 구분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별 논술고사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우선은 주요 대학 중에서 고려대와 연세대의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고려대학교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고려대학교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이 당연히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네. 또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와 화학 그리고 생명과학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응시를 하면 되는데 단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모집 단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지구환경과학과나 건축학과 그리고 산업경영학부, 공학부 그리고 수학교육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물리와 화학 그리고 지구과학 중에서 택 1을 하시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예년과 같이 통합교과형 논술로 시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세대학교 경우에는 예년처럼 계열별로 다면사고형 논술을 시행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역시 수학이 필수고요. 과학에서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영역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한양대학교와 동국대학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선 논술 시험 시간이 100분에서 75분으로 줄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만큼 문항 구성이나 난이도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역시 국문 논술형으로 출제를 하고요. 상경계열이죠. 경영, 경제를 포함한 상경계열에서는 국문 논술 시험 문제와 함께 수리 논술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수리 논술에서 변별력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역시 수리 논술이 출제되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에서 영어 지문을 출제하지 않기로 지금 방침을 정했고요. 자연계열에서는 수리 논술에서 풀이 과정을 보는 한두 문항의 문항을 출제하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과학에서 통합교과형 문항을 출제할 예정으로 방침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2015학년도 대입 논술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 미리 분석을 해볼까요? 네, 2015학년도 논술에서는 이제 우선 선발이 없어졌다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거나 아예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대학들이 이제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45명이 줄었고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논술 전형 규모가 좀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논술고사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논술을 좀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서 지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자신의 모의고사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성적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원서를 냈을 경우에는 논술에 응시해서 합격을 했을 경우에는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대학 중에서 그 일정이 중복되는 대학이 있는가를 좀 파악하는 문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건국대와 항공대 자연계열은 지금 날짜가 겹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되고요. 또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대학별 입시 설명회라든지 또는 모의 논술 응시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 보면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도 모의 논술고사 응시하고자 하는 3학년 학생들 추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들을 잘 확인해서 그 지원하는 대학의 모의 논술에 응시하는 것도 사전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좀 알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도 좀 잘 확인을 하고 자신이 적합한 그 전형을 잘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관세사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관세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관심 갖게 됐어요? 처음에 고3이 됐는데 아직 네. 진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는데 네. 우연히 책을 보게 됐는데 그때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네. 하게 되었어요. 책을 네.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성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영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윤상영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기에 가능성이 있는지와 문서를 지금부터 준비해도 될지 궁금해합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그 부분 제가 꼼꼼하게 분석을 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2학년 평균, 1, 2학년까지의 종합인데요. 국어는 4.5등급이고요. 수학은 5.75등급, 영어는 5.25등급, 사회는 4.171등급. 그래서 평균이 4.92등급입니다. 네. 자, 학년별 추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영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7, 8등급에서 지금 최종 4등급까지 성적 향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2014학년도 올 3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 B형 선택에 5등급이고요. 수학 A형 선택에 5등급이고 영어도 역시 5등급. 그다음에 법과 정치와 사회문화를 각각 선택했는데 4등급과 6등급입니다. 자, 그 전년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의 경우에는 지금 5등급 그대로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약간 상승했고 영어 역시 5등급 그대로이고요. 이제 사회 과목 같은 경우도 같은 과목을 실시했던 그 법과 정치 같은 경우도 4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교내 활동을 보시겠는데 2학년 1학기 때 반장을 했고요. 또 외국어 노래 경연대회와 같은 다양한 어떤 교내 활동들에 어떤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진로 탐색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요. 또 2학년에는 연극반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1학년 때 48시간, 2학년 때 64시간 정도 적당한 시간을 했습니다. 네. 자, 수상 내역은 아주 많은데요.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제 글짓기 대회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짓기 능력 또는 글 쓰는 것과 관련된 또는 자신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과 관련된 수상이 많다라는 부분 하고요. 또 글짓기와 아울러서 어떤 진로와 관련된 부분도 수상 기록이 좀 보인다라는 부분이 네.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표창장이 많습니다. 보시면 가로 안에 뭐 공로 부분 표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봉사라든가 생활 표점이라든가 환경 부분 이런 걸 통해서 학교 생활을 매우 성실하게 한 학생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1지망으로는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의 논술 전형을 통해서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3지망은 가천대 간호학과를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으로 각각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보면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 특히 이제 독서와 글쓰기 영역에서 많은 장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논술 전형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외대 논술 전형을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윤상현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교과 성적부터 약간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전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아까 한 4점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국어하고 사탐 성적은 좀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고 수학과 영어 성적이 조금 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수학과 영어 성적이 부족한 편이기는 하지만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 성적 향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 단순하게 성적이 높아진 그 과정을 보니까 관련 과목들을 어떤 방과 후 학교라든가 학교 수업을 통해서 그 이뤄낸 그런 성과물이다라는 부분도 역시 의미 있는 기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부 교과 성적은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대학
그런 어떤 성적과 대학과 좀 비춰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성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모의고사 성적 역시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하고 거의 좀 비슷한 편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전년도의 6월 성적이거든요. 6월 성적과 올 3월이기 때문에 거의 1년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점. 이제 수학에서 약간의 성적 향상이 있었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어서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은데 아마 좀 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현재 3월 모의고사 성적 100분위 합을 보니까 한 190.1 정도 나왔습니다. 약간 좀 부족한 편인데요. 전년도 수능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상위 누적 한 54% 정도 되기 때문에 정시에서 약간 경쟁력 갖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제 정시 지원을 고려한다면 이 성적대에서는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기보다는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을 좀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3개 영역에 조금 더 집중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뭐 현재 그 4개 영역 그 성적이 아주 특별하게 뭐 차이가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또 이제 본인이 지금 현재 관세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 전공이 맞다면, 희망하는 전공이 맞다면, 이제 인문계열 쪽에 유리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정시 경쟁력을 갖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수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과인데요. 비교과 부분은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든가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는 좀 강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다양한 수상 기록을 통해서 이제 글짓기 능력이 좀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논술 전형에 있어야 어떤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성실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상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겠고요. 또 다양한 교내 활동에 우리 학생이 2학년 1학기 반장도 했었고요. 또 동아리에서도 어떤 역할을 한 것을 통해서 좀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주도적인 어떤 그 학교 생활 이런 부분들도 좀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활동에 비해서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한 학생인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논술 전형이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서울시립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준비 사항에 대해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서울시립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다양한 수상 기록과 리더십을 인정을 받으면서 산뜻하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이 부족함에 성적이 조금 부족합니다.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전공 관련 내용을 부족한 활동도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멈췄습니다. 50m에서 멈췄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현재 100m 달리기에서 50m 지점에서 멈춰서서 우리 윤상영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100m 달리기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윤상현 선생님의 조언을 잘 지금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윤상현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한국외대,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가천대학교의 어떤 그 입시 전형의 특징과 또는 도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논술 전형인데요. 전형 방법 보시면 논술 70%와 학생부 30%입니다. 우선 선발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일반 선발, 우선 선발 구분 없이 최저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2개 영역 등급합이 4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뭐 논술을 아직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다양한 어떤 그 글쓰기 능력을 통해서 논술에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지금 등급합 4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좀 부족합니다. 따라서 논술의 어떤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 기준 충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원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국제관계학과를 희망했습니다. 1단계 서류 100%이고요. 2단계 발표 면접 100%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데 발표 면접을 보시면 뭐 인성이라든가 수행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 역량을 검증하는데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또 기본이 되는 부분이 학생부 교과 성적인데 우리 학생에 있어서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전공 적합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이 관세사를 희망하고 그래서 국제관계학과 뭐 이런 어떤 지원
그 희망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그 활동들이 학생부 상에 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가천대 간호학과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인데요. 전형 방법을 보시면 이제 학생부가 60%고 적성이 40%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학생부 비중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부의 영향력이 그만큼 많이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적성고사 중심의 전형이 30개 대학에서 13개 대학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쟁률과 합격선이 상승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의 특성상 다른 학과보다는 합격선이 높게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이 지금 어떤 적성 시험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을 갖추지 않는다면 쉽게 합격을 진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가천대학교의 경우에 그 적성 시험의 유형이 교과 적성형입니다. 네. 이 교과 적성형이라 함은 수능이라든가 교과 성적과 이제 관련성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과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적성 시험의 실력도 좀 보장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합격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희망대학의 합격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맞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전형에 그럼 도전하려면 우리 학생이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에 이렇게 지원 가능성 또는 합격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조금 약간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진단을 드렸고요. 일단은 아직 끝이 아니고 3학년 1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충분히 어떤 보완해서 그 대학은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먼저 우리 학생이 앞서도 제가 정리했다시피 가장 강점 있는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우리 학생이 가장 기본적인 것, 또 부족한 부분이 학생부 교과 성적입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성적을 최대한 올려서 학생부 교과 성적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관세사를 희망한다라고 했는데 1학년 때와 2학년 때, 1학년 때는 전문 경영인이라고 그 장래 희망이 되어 있고요. 또 2학년 때에는 간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또 관세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 희망에 있어서의 변화가 자꾸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전공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3학년 1학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조금 더 보완하면 이런 부분이 좀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진로 탐색을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자꾸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부 상에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서류를 꾸밀 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 어떤 좀 약간 근거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게 꼭 불리한 부분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전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는 부분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그 서류에 잘 꾸며내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만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모의고사 성적을 좀 올려서 정시와 병행하는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남영준 선생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우리 학생이 사전에 상담 신청서에서 논술을 준비해도 괜찮을지 지금 고3인데 늦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논술 준비 전략을 좀 조언해 주시죠. 예, 일단 수시 완성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논술 전형입니다. 학생들이 보통 지원을 할 때 상향 지원의 어떤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전형이 논술인데요. 중요한 거는 상향 지원은 절대 좋은 게 아니고 적합한 전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결과를 가지고 대학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위권 대학들은 논술 전형에서 올해 특히나 우선선발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비중이 커질 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하지만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가운데는 실제 논술의 변별이 크지 않고 오히려 학생부 성적과 최저학력 충족 여부가 당락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이 선행되어야지만 논술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문제를 잠깐 분석할 텐데 인문계열 친구랑 자연계열 친구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하면 인문계열 친구들은 보통 문제가 보통 세 문항인데요. 첫 번째 문제가 요약이고 두 번째 문제가 비교대조, 세 번째 문제가 분석하는 글인데 일단은 아이들이 보통 배점이 큰 3번 문항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실제 1번, 2번이 틀리게 되면 3번 문항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번, 2번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해서 요약과 비교할 수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 3번으로 가는 게 맞고요. 자연계 친구들은 과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 중심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파악하면 좋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초월함수, 공간도형, 기하, 벡터에서 한정된 범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학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그러면 희망대학 외에 어떤 전형이 맞을지 추천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강남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전형 요소는 1단계 서류 100%이고 2단계 심층 면접 100%인데요. 서류와 심층 면접의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인 학생부 어떤 그 종합 전형의 형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와 자소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적합성, 그다음에 인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자, 왜 제가 이 학교를 추천드리고자 하냐면 전년도 그 교과 성적, 합격자들의 어떤 평균 교과 성적과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편이 아닙니다.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어떤 성적 향상을 이루어낸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이제 서류에서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낼 수만 있으면은 서류에서도 경쟁력 가질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교내 활동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또 면접에 어떤 강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공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 전공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류 구성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이제 한림대학교인데요. 한림대학교는 이제 전공이 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제가 전공을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 요소는 좀 유사한 편입니다. 그런데 특징을 보시면 학생부가 이제 들어가는데 교과가 이제 30% 이내라고 이제 비율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다른 부분에서 어떤 그 강점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이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영 비율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부족한 전공 적합도, 그다음에 또 면접 능력 또는 서류 구성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성실함을 좀 보여준다면 합격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상담을 들어봤는데 어때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어때요? 좀 실망 많이 했나요? 약간, 네. 그래요. 네, 지금 희망대학과는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 오늘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부분 잘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관세사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다양한 수상 기록이 돋보이는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중점 사항은 현재 4.92등급인 학생부 교과 성적을 향상시켜야 하며 전공 관련 활동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강남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한림대학교 전공 역량 우수자 전형, 안양대학교 국제통상유통학과 아리우수 인재 전형,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더욱더 힘찬 고3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해 주신 남영주 선생님, 윤상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갑니다. 내일은 프로파일러를 희망하는 고3 학생 아버지와 또 한양대 수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어머니와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